네, 안녕하십니까. 관악 청소년 자활지원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딱 쓰니까요. 앞에 전민정 선생님 기억발전소 전민정 선생님 했을 때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14번째 발표하실 분들보단 내가 참 낫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 봤을 때는 많이 끝에 하시는 분들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관악 청소년 자활지원관은요 14개 프로젝트를 진행한 단체 중에 유일한 청소년 복지기관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명이 드림 나눔 커뮤니티인데요. 이게 작년에 기억 찾기 사업 공모 하기 이전부터 저희가 지역의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진로 직업 체험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이렇게 찾다가 나중에 그 동그라미 재단에 지원해 주셔서 점점 탄력을 받고 좀 괜찮은 결과물들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표를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문제 접근은요. 2년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의 기적이라는 진로 체험을 연구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계속 확대를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는 건데요. 체험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를 만나고 싶은 직업인을 만나서 그 직업인과 4시간 동안 그 업무를 같이 하고 그 멘토의 얘기를 듣는다는 건 너무 좋긴 좋았는데요. 다만 문제점은 이 청진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람이 학교에 진로교사 딱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수행을 지원하는 진로직업 체험센터라는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진로교사 선생님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쓰러지고 그 다음 해년도에는 연결이 안 된다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계속 진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평소 때 해왔던 견학이야. 그냥 체험 활동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체험에 대한 목적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좀 더 효과적인 진로 체험을 우리 친구들이랑 좀 해보자 라고 해서 2012년도부터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로교사 선생님들이 이 행사 진로 체험의 날에 하는 진로 체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장들은 많이 연결을 해서 아이들 연결을 하고 체험을 했더니 체험 현장들을 그 당일날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관리해서 다음 학년도가 이용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만들 그런 형태로 인프라를 구축하면 좋은데 인프라 구축까지는 좀 힘들더라. 그러면 드림 나눔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인프라 구축하는 하나의 모델링까지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사업적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네트워크 측면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가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네, 이계교하고 사업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이계교를 도움 주실 사업 현장들을 발굴하고 실시를 하였고요. 1차 년도 2012년도에 이계교랑 사업 진행했었을 때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2013년도에는 4개 교와 사업 업무 협약을 하고 평가하고 보완해 봤더니 아이들이 체험은 정말 재밌게 하는데 체험하면서도 아직까지는 그 체험을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겠더라. 잘 모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좀 더 아이들이 의미를 알고 그다음 진로 체험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동기가 교육들을 추가를 하자라고 해서 동기가 교육과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체험이 끝났는데 직업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찾을 수 있도록 심화 과정 부분을 추가를 해서 2차 연도로 사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하고 협약 이후에 아이들 한 학년, 2학년이면 2학년, 1학년이면 1학년들의 직업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1지망, 2지망 적도록 해서 1지망에 자기가 정말
죽도록 이거 아니면 꼭 가고 싶다라는 직업 하나 1순위, 그 다음에 이지망은 그나마 가고 싶다라는 2순위, 만약에 못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 1지망 위주로 대부분 직업 현장을 연결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비전 특강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의 비전 특강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면서 찾아야 되는 자신의 진로, 왜 진로 체험을 하는지, 이 진로 체험 이후에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비전 특강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제가 학교에 가면 아이들한테 묻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너의 꿈이 뭐니?라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두 가지의 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유치원 교사가 되겠어요. 저는 제과제빵사가 되겠어요. 라는 답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몰라요. 아니면 딱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쌩까입니다. 자던가 이렇게 있던가. 네, 그럴 때마다 당황을 하지만 네, 그 말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이라는 게 꼭 직업을 결정하는 게 꿈이 아니다. 너희가 원하고 그리고 바라고 찾는 것,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너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 자체가 꿈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서 꿈에 대한 접근을 꼭 직업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진로 특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진로 체험했을 때 해당하는 직업 현장이 본인이 중학교 3학년 때 아니면 대학교 진학할 때 어느 고등학교를 진학하느냐에 대해 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비전 특강을 제공을 합니다. 이 이후에 아이들이 태도는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저희가 연구로 중학교 1학년 아이들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드림턴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요.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시간이 1학기 때부터 저희가 이 과정 자체를 3개월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많이 성숙해지는,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 사실은 저희 현장들도 고민을 했었고 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매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은 아직 초딩을 벗어나지 않은 아주 어린 친구들이라 혹시나 가서 저 뭐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용돈 좀 주세요 아니면 저 월급 안 주시나 이렇게 좀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오히려 1학년들은 조기에 빠르게 습득을 해서 빨리 성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현재 3학년 때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찾자. 내가 체험하는 직업이랑 연관되는 고등학교를 찾고 노력하자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2단계로는 아이들을 현장으로 체험을 보냅니다. 체험을 보낼 때는 아이들의 안전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림 매니저라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한 현장당 한 명씩 매칭을 해서 아이들 현장을 갈 때 인솔과 현장에서 아이들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이들에게 멘토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런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드림 매니저를 배치를 해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현장에서 현장 멘토와 1대1 내지 1대3 매칭으로 해서 현장에서 하루 4시간에서 8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이 다 끝나면 아이들과 같이 얘기해서 감사 편지 작성하고 그리고 아이들 중에 이 체험 끝나고 난 다음에 직업 나는 좀 더 자기 진로 탐색하고 싶어요라는 친구들을 추가로 모집해서 심화 탐색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강좌 교육을 총 6회기 그리고 현장을 체험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체험하면 되는지 4회기 현장 체험을 통해서 익히는 방식들을 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 통해서요, 총 2년간 진행해서 이 사업 통해서 청소년들의 제일 첫 번째 변한 게 뭐냐, 진로 인식 부분이 많이 변화되었다. 첫 번째가 그냥 생각만 갖고 있었던 직업이라는 그 직업의 현장을 보고 이런 직업이 이렇게 일을 하고 직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구나 라는 현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사전 진로 특강 통해서 10%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작년에 비해서 10% 더 많은 친구들이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더 높아졌다. 두 번째는 이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 20% 죄송합니다. 약 72%의 885명의 친구들이 좀 더 나는 이제는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진학 그리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구체적인 진로를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에 아이들이 인식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척도를 아이들에게 진로 능력을 검사하는 척도 부분인데요. 네. 2012년도, 2013년도의 양쪽을 비교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 아이들이 척도가 많이 하락됐습니다. 이유인즉슨 저희가 2012년도에는 사전 특강을 그렇게 많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1차적으로 오리엔테이션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체험이 들어갔었는데요. 2000년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정도를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전 특강을 진행했더니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이나 준비하는 방법들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 노력이 부족함을 아이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아이들이 역시나 또 하락이 되는데요. 이유인즉슨 막상 체험했더니 이 분야가 제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막상 이게 너무 좋아서 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 이 분야가 내가 너무 쉽게 한 결정이더라. 대부분 자기 직업 분야를 바꾼 직업이 우리 친구들이 바꾼 직업이 어떤 현장일까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 있을까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바꾼 직업이 가수, 배우입니다. 막상 우리 아이들 친구들 중에 한 30%가 가수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현장 가서 보컬리스트를 배운 거예요. 현장에서 보컬에서 하루 8시간 보컬을 배웁니다. 이 모든 복식호흡부터 배 땡기고 그 다음날 아파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 아이들이 제일 심각하게 고민하고 직업을 바꾼 것 중에 하나 수의사입니다. 예. 아이들은 동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막상 수의사에 가서 수의사가 동물의 치료를 하는데 옆에서 그걸 다리를 잡아라 잡고 엉엉 울면서 이거 너무 좋은 일이야.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합니다. 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의사는 6년을 공부해야 된다더라. 저 다른 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진로 분야를 바꾸는 자기의 진로 결정 부분을 많이 바꾸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학교들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가 현장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다. 현장이 그냥 일반 단체고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현장에 교육을 못하는 이런 곳이 아니구나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직업 현장이 청소년들 정말 무서운 것들이 아니구나. 청소년들에게 진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나도 학교가 아닌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됐고요. 네, 제가 이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이 좀 짧습니다.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1차 년도에 65개 분야 105개 현장, 2차 년도 88개 분야 194개 현장의 직업 현장을 발굴하고 지금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연계만 돼 있지 말고 학교하고 같이 협업하고 얘기하는 단체를 만들자, 공동체를 실현을 하자. 라고 해서 처음에는 학교의 공동체 실현의 목적과 비전 부분을 같이 나눈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은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100여 개 현장을 직접 다 다녔습니다. 찾아다니면서 공동체의 필요성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학교하고 협업하고 같이 발전하는 부분을 도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많이 역설을 해서 참여를 유도하였고요. 그 중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우리 학교, 이 학교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많은 역할을 했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하고 현장하고 같이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들, 성과보고와 결과보고회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참여 현황은요. 지금 현재 5개 중학교하고 40개 직업 현장이 관악구의 현장들이 커뮤니티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이 커뮤니티 외에 우리는 커뮤니티는 부담스럽다. 재능만 기부하겠다라고 현장이 88개 분야 144개 현장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과 올해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과정 도입하는 부분을 현장하고 같이 하는 것들을 같이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인턴십은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라 현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 한 번 잠깐 만나는 게 너무 재미없다. 좀 길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옳다구나 인턴십 하시죠라고 이렇게 꼬셨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하고 현장이 같이 상호간에 발전하고 도모하는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16년도에 자율학기제라는 가 전면 초, 중, 고등학교 다 진행되는데 이때 진로 체험이라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모색하는 부분들을 함께 찾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학교하고 현장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깨는 부분이 매우 어려웠었고요. 예, 실제로 현장보다는 학교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교육은 우리가 해야 돼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커뮤니티 구축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저기 옆에는 동영상이지만 시간 관계상 패스를 하고요. 네. 지금 처음 시작이 저희가 관악구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저희가 현장을 드림터라고 부릅니다. 이 현장들이 이 서울 전역에 빼곡히 차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